죄송합니다. 오늘 발표할 거는 논의 줄거리는 양산단청 주변의 지구조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논하고, 그다음에 호상 구조가 양산단청 주변에서 나타나는데 경주 호상 구조, 뭐 연봉 호상 구조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산단청대 자체 기반함 노두를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사기단청 운동, 그다음에 양산 시 근처에서 발견된 활성단청, 뭐 삼수단청, 가산단청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논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동아시아의 지질도입니다. 이 지질이 상당히 복잡한데 특징이 이렇게 앞으로 이 단청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이건 뭐 남북 중국의 충돌대, 뭐 탄루 단청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큰 단청들이 있고, 티베트가 있고, 타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일본은 비교적 젊은 지층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죠. 이건 이렇게 지질이 복잡한데, 이렇게 지질이 복잡한 걸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뭐 러시아 북쪽에 뭐 이렇게 시베리아 지계도 있고요, 스타른보이도 있고, 이렇게 기본 지질을 좀 알아야지 이해가 돼야지 이 활성단청이나 활성지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는 뭐 러시아 책에서 나오는 건데 중국과 그 주변 몽고 뭐 해가지고 활성단청들만 이렇게 모은 겁니다. 이 우리나라는 뭐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본하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뭐 상대적으로 안정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활성단청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떤 지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가지고 지진이 특징적으로 많이 발달하는 그런 단청들을 추출해놨죠, 심플하게. 그래서 모델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도가 충돌하면서 인덴테이션 되는 거죠. 만입 충돌하면서 이렇게 인도 차이나나 사우스 차이나 이런 것들이 삐져나가는 거, 익스플션 된다고는, 익스플션, 대륙이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 그런 삐져나가는 거 운동에 의해 가지고 큰 단청 이런 거, 홍화단청이나 뭐 이런 알틴타그나 뭐 스타노보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를 따라서 큰 지진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쪽 아시아 동쪽 해안은 제가 컴파일 한 겁니다. 그 동해라든지 남진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닫히고 하는 그런 구조하고 다 연동돼 가지고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활성단청도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충돌대 관련된 것들이 어떤 영역이 있고, 섭입대 관련된 또 활성단청들이 영역이 있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지구조는 뭐 잘 알겠죠. 이렇게 태평양이 있고, 태평양판이 있고, 필리핀 해판이 있고, 뭐 적정한 거리에서 화산들이 이렇게 사기 화산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고, 화산이 발달이 좀 드문 곳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한반도 동남부 지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동해 확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동해 확장의 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한 50개 이상 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특징은 2500만 년 전, 2000만 년 전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1500만 년까지도 벌어졌는데, 한 500만 년 전부터 OMA부터 이런 닫히는 운동이 있다. 그 닫히는 운동이 일본 북서부의 쪽에서 주로 이렇게 닫히는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울릉분지 남쪽 대마도로 이어지는 이 지역이 좀 닫히는 운동이 있다. 그러니까 동해가 확장되는 운동이 있고 동해가 닫히는 운동이 있다. 그래서 활성단청, 우리나라의 활성단청은 이 동해, 적어도 한반도 동남부 쪽은 동해가 닫히는 운동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일본의 활성단청입니다. 뭐 육상보다도 뭐 해상에 더 많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건 뭐 섭입대하고 관련된 거니까
쭉쭉쭉 이제 자기들이 탐사도 하고 이래가 그려놨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울릉분지 남쪽하고 대마도 쪽 이런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산단층하고 매우 가깝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릉분지 남쪽하고 대마도 쪽의 어떤 해저의 구조를 본다면 뭐 산림폴드 석곡대라고 이렇게 이름했는데 여기 보면 서쪽으로 볼록한 이 서쪽으로 북서쪽입니다. 정확하면 북서쪽으로 볼록한 이런 어떤 고상 구조들이 이렇게 발달한다. 트러스트 충돌대 같은 데 보면 전단부에서 쥐라 석곡대처럼 그런 알프스의 쥐라 석곡대처럼 그런 전단부가 이렇게 이제 발달한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런 구조 운동이 물속에서 있지만 이것이 우리 대륙 위로 물만 걷어내면 다 육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산단층이나 울산단층, 이 상기분지 이 지역의 한반도 동남부에 영향을 잃은 변형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문용 박사가 이렇게 조합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조합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팔로 큐슈 리치라고 해저의 산맥이 있죠. 이것이 이제 섭입대 들어갈 때 약간의 블로킹이 됩니다. 이 산맥 지형이라는 게 어떤 지형이 섭입대 들어갈 때 섭입당하는 지형을 밀어붙입니다. 그 밀어붙이는 게 이제 활골로 이렇게 휘게 큐슈하고 일본 남서남부하고 이렇게 휘게 하고 그게 아마도 울릉분지하고 대마도 쪽 이렇게 휘게 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동남부에 활성단층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나라 한반도 동남부를 양산단층계 일대를 갖다가 심플리파이 시켰는데 상기분지가 이렇게 이제 발달하고 있죠. 요거는 거의 동해가 확장되는 구조 양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기분지가 형성되고 나서 적어도 닫히는 운동이 여기 있다 이거죠. 그 닫히는 운동들이 주로 활성단층을 주로 만들고 있다. 이 닫히는 운동이라는 거는 또 여기 보면 대한당구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당구들이 있는데 1당구, 2당구, 3당구인데 3당구만 비교를 해보면 울산만 여기가 울산만이죠. 방어진이고 울산만 남쪽에서는 한 3당구가 한 30m 되는데 울산단청 울산만 북쪽에서는 갑자기 10m가 튀어버려요. 그거를 이제 오건환 교수가 한 1978년도 동경대 이제 학위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튀게 만든 그 단청이 요 불국사에 근처니까 불구사 단청이라 하자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끄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1978년도입니다. 처음으로 내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사기 때 운동이 한반도에 중요한 운동이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우리 연구원의 최현일 박사님하고 그 보고서에서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쭉 그어가지고 울산단청을 했죠. 그때 동시에 김옥중 교수님도 이렇게 보고서에서 지체구조 보고서에서 이렇게 울산단청이라고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울산단청 자체를 직선상으로 되어 있는데 뜯어보면 그 안에 또 동해 확장하고 똑같은 구조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 이거죠. 선구조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건 제가 한 20년 전에 그은 건데 이렇게 지구조를 자세히 그어보면 상기분지가 동해가 벌어지는 것, 상기분지가 생기는 것 그런 구조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동쪽이 이렇게 담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후기에 상기분지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조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각이지게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동쪽이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오카다가 일본 교토대학의 오카다가 90년대 초에 94년에 이제 95년에 말방단청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말방단청이 이 동단에서 나오죠. 동단에서 나오는데 그 개념은
이 선구조를 꺼가지고 그 지형을 위주로 하는 분이니까 선구조를 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기분지, 동해, 삼기분지, 울산단청 다 동쪽이 지금 이렇게 밀려서 신기지구조 운동을 받고 있다. 활성지구조 운동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단청, 활성단청들이 주로 울산단청 그 동편, 울산단청이 이렇게 끄거난 그 동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견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제 사기단청이 여러 개 찾겠죠. 불구사 근처에 마동, 하동, 신계리, 괴령, 감산사죠. 활성리, 말방, 이렇게 해가지고 계곡, 입실, 모화 이렇게가 쭉 더 이제 단청이 이제 확인되고 지금도 계속 그 사이사이에서 좀 더 큰 규모의 트렌치를 또 이제 돈이 많으니까 더 크게 트렌치를 하니까 더 큰 이제 구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래전에 알려졌던 이 말방단청하고 말방단청을 우리 연구원에서 재문모사는 저랑 같이 하면 그때 끌으면서 그렸던 이게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청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서쪽으로 볼록한 구조뿐만 아니라 단청과 단청이 연결되는 데는 이렇게 계곡리 같이 1단청, 2단청, 3단청, 4단청, 5단청 해가지고 이 안에 또 연결하는 구조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역단청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밀어붙이가 서쪽으로 올라타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단청이 또 두 단청이 또 연결하는 연결대가 아까 좀 전에 그 화상민 학생 발표한 그 세그 폰드 같은 그런 어떤 연결대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지오메트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기단청들이 많이 울산단청 동편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동시에 특징이 양산단청에서는 언양하고 통도사 사이가 집중적으로 많이 지금은 전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유계 방공 몇 개 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이 위에 강구 위쪽에서도 지금 다 발견돼 가지고 이제 거의 발견이 안 된 데가 없는데요. 이 특징을 보면 이 위성 영상에서 특징을 보면 이 구조들이 이렇게 휘어지는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좀 휘어지는 볼록하게 이렇게 휘어지는 이 호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삼기분지 지역 내부에도 이렇게 호상 구조가 있다 이렇게 호상 구조가 있다. 이 호상 구조를 제가 한 20년 전에 모화량 구조대라고 이름을 했어요. 모화, 와업, 지진이 많이 나는 와업, 잔잔한 지진이 양포 해가지고 모화량 구조, 이 활굴 구조 마치 활처럼 이렇게 이 서쪽으로 볼록한 구조가 있다. 이렇게 구조가 이게 만약에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탔다 그러면 해안 당구도 당연히 자른다 이거죠. 이런 데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안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잔잔한 것들이 숨어 있다. 근데 이 정도 구조만 되면 노두의 현장에 가면 단청을 볼 수가 없어요. 사기 단청을. 왜냐하면 계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단청의 서쪽하고 동쪽에 그 대비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쪽이 올라간 거는 심정은 가는데 이 두 개가 그 사이에 자스트 자르는 단청은 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우연찮게 나산초등학교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현대 축구장 건설하는 그 현대 수렴 지역 그런 데서 노두에서 조그만하다는 건 업천단청이 한 6m 이내 이렇게 변이가 있고요. 수직으로 역단청으로 수렴단청 경우는 한 1.5m 이내 정도로 변이가 있는 게 아주 깨끗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운 좋게 찾을 수가 있죠.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들이 여기 다 상기분지 내에 숨어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선상 구조로 그었을 때 업천단청이나 수렴단청은 이런 모화량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훨씬 작은 거다. 그렇게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계리나 울산단청 동편에서 지금 훨씬 큰 단청들이 모하나 이런 데서 발견되고 왕산 같은 거 몇 메다급이 아닙니다. 10m, 20m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이유가 왕산에 이런 큰 활골 구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렴단청입니다. 이걸 뭐 뒤집어 놨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탄 아주 해안당구청이 이렇게 예쁘게 잘려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주 지진이 이제 2, 3년 전에 이제 포항 지진하고 이제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양산단청 때를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 좀 최근에 본 것이 이 천전리 일대 한 100m 정도 되는데 이 수직으로 이렇게 단청대가 쭉 이렇게 발달한다 이거예요. 아주 잘 발달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고 가니까 다 덮여버렸어요. 그때는 뭐 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니까 이렇게 노도가 잘 노출돼 가지고 이 풀을 다 쳤어요. 쳤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게 거짓말같이 진짜 다 덮여가 있어요. 자갈로. 그 정도로 그거 되는데 여기 살펴보면 좀 붉은 계통들이 다 화산암입니다. 화산암 흰가고 여기 화산암은 청산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어떤 염리들이 이렇게 거의 고각도로 서가 있다는 것은 단청 운동을 아주 세차게 받았다. 그렇게 보고 이 퇴적암들은 뭐 물론 뭐 다 거의 수직으로 다 쓰여 있습니다. 퇴적암 파트. 그렇게 화산암하고 퇴적암이 만나는 그 사이에 이런 곳들 위에 사기 역청들이 아주 젊은 사기 역청들이 덮고 있는데 그것들도 변형이 돼 가지고 아주 이거 단청대의 어떤 코어 존이라 할 수 있는 그 단청대 근처에서 사기 단청들이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전부 다 봐야 되겠지만 코어 존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사기 단청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천년범 박사가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본 거고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린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주로 뭐 퇴적청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고, 그다음 뭐 퇴적청들 뭐 아니면 화산암들이 이렇게 뭐 북쉘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PC어, RC어 뭐 하는 그 아주 뭐 덱스트랄로 아주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쪽이면 덱스트랄이고 주로 이제 우수양 시그모이달한 이런 구조도 뭐 연성전단대에서 나타나는 S 구조, 그다음 C 구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덱스트랄을 지시하는 이런 구조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좀 더 이제 남쪽입니다. 그 은양 북쪽인데 신흥이라는 곳인데 이것도 뭐 퇴적암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가 있고요. 단청대 내부에 가보면 이렇게 아주 뭐 태백산 지역이나 옥천대에서 볼 수 있는 타이트한 석곡들도 이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 단청대 이제 이 안산암하고 퇴적암하고 접하는 부분에 가면 더 이제 변형이 세차입니다. 세차지 가지고 시그모이달하게 이렇게 이제 발달하고 단청 조선도 여기가 우수양 주양이동에 주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우수양 주양이동을 지시하는 리니에이션이 쭉 나타나고 단청 조선이 나타나고 이거를 자르는 역단청도 나타난다. 후기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단청 운동이 상당히 이거는 뭐 우수양을 지시하는 이런 구조들입니다. 이거는 뭐 상천리에서 나타나는 구조들이고요. 아주 뭐 연선전단에서 나타나는 그런 구조들을 이렇게 시그모이달한 그래서 이건 평면입니다. 엑스트라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뭐 단면입니다. 단면에서 보면 특징이 다 이런 단청들이 형성이 되고 나서 수직으로 형성이 되고 나서 이 단청들을 다시 자르는 역단청이 후기에 항상 있다. 이것이 아마도 동해가 닫히고 삼기분지가 생성됐다가 파괴되고 그다음 울산단청이 울산단청 곡으로 생겨났다가 동변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구조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마 이런 역단청 운동 동쪽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양산단청, 울산단청에서 발견된 사기단청들이 주양이동 성분도 물론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동쪽이 상승한 그런 운동을 지금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이런 주단청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상 구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경주하고 언양하고 사이입니다. 이와에는 언양이고 위에는 경주입니다. 경주 사이에 이 구조를 보면 제가 이것도 뭐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거를 주목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 구조를 보면 서쪽으로 이렇게 좀 볼록한 이런 지형 구조가 있구나. 이렇게 서쪽으로 볼록한다는 거는 뭔가 동쪽에서 뭔가 좀 딱딱한 게 다른 놈보다 좀 이 지역 서쪽보다도 더 딱딱한 게 지금 뭔가 밀어붙이는
그런 구조 운동이다 이거죠. 여기가 집중적으로 변형을 받는 데다 이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주 지진이 여기 났고, 경주 지진 해석은 뭐 우수양 주양 이동이라든지 뭐 단층 해로서 그렇게 나왔지만 이런 힘을 많이 받는 곳이다, 이 지역이, 경주 지역이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선이라고 선상 구조를 꺼낸 곳곳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뭐 이런 모델은 뭐 심플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렇게 좀 딱딱한 놈이 덜 딱딱한 놈을 밀어붙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휘어지면서 이런 만곡된 구조, 서쪽으로 볼록한 그런 구조들이 생겨난다, 호상 구조가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그 지역에서 생각보다 양산단청 서쪽에 최승자 박사가 우리 연구원에서 발견한 그 신우 사이트, 신우 지점에서도 보면 이렇게 동쪽에 이렇게 쑥 올라간 그런 역단층이 나타나고, 양산단청 서쪽에도 나타나고, 이게 이제 우연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남산 쪽입니다. 남산 쪽에 액상화난 그 방향을 보면 동서 압축을 받고 있다, 그런 것을 지시하는, 이렇게 지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퇴적층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와가 이렇게 퇴적층에 들어있을 정도니까. 그래 오래지 않은 지층들이 이 동서압축을 받은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뭐 경주 지진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이 지역이 그런 압축 운동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경주 지진이 났을 때 피해 지역을 가보면 뭐 이런 어떤 성구조가 그런 곳에 가보면 이게 이 일대가 피해가 굉장히 좀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요. 물론 뭐 진원지 근처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지만 어떤 구조선이 지나가는 쪽이 집중적으로 요는 내화입니다. 내화가 피해가 많은 곳이었는데 가보면, 내화에 가보면 이렇게 휘어지는 여기에 단층이 이렇게 단층들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 동네입니다. 반동이라는 데인데 거기도 가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주 심하게 부서지가 있고 뭐 집을 새로 짓는 곳도 있고 이래요. 이런데도 지형이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타는 그런 트렌치 할 만한 그런 지형들이 다 발달하고 있다. 이런데도 동쪽이 올라타는 그런 양상이고 그 라인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집들이 파괴가 많이 일었다. 여기는 언양 쪽입니다. 언양 쪽인데도 이 남쪽인데도 이 라인 따라서 여기가 집도 성남사 입구 근처인데도 이 집들이 많이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특징이 이렇게 호상 구조뿐만 아니라 호상 구조와 함께 방사상으로 이런 방사상으로 단열대가 이렇게 발달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이 압축될 때, 그래서 그 방사성으로 되는 거를 이 지역으로 가보니까 모량단층하고 이게 밀양단층이죠. 그 근처로 가보니까 이렇게 이런 동서방향 내지 서북서 방향, 동북동 방향 뭐 이런 것들 방사상으로 나타나는 데 부합하는 단열들이 좀 크게 발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사상으로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성구조도 있고 실제로 노도도 그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호상 구조가 좀 우선 경주 지진을 이해하는데 조금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이거는 언양하고 통도사 사이에 사기단층이 많이 발견된 곳입니다. 뭐 지질은 뭐 안산암하고 화산암하고 화강암, 그다음에 뭐 이쪽은 동쪽에는 태저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뭐 사기단층이 발견된 지점들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지점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통도사 남쪽으로는, 여기는 많이 발견된 통도사 남쪽으로는 그 도심도 발달하고 해가지고 사실상 양산천이 넓게 이제 가면서 양산단층 노두도 찾기 힘들 뿐더러 사기단층도 거의 뭐 발견된 게 없습니다. 거의 뭐 최승자 박사가 한 15년 전에 찾았던 그 소토리 단층 정도 되어 있고요. 또 최진혁 박사가 석계 쪽 동쪽에서 지형 가지고
100m 이상의 어떤 수계나 이런 걸로 가지고 100m 이상 변이가 있다. 그러나 자기 단층은 활성 단층에 이런 거는 확인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산 통도사 인터체인지 근처인데 이거는 밀양 가는 지금 고속도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완공됐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볼록한 지형이 있다 이거죠. 여기가 활성단층이 맨 처음에 발견된 이 4차선 국도 만들 때 못 가다가 우리 지질자원연구원 팀하고 같이 발견한 데입니다. 그 노두가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쪽으로 나는 지금 볼록한 이 구조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연봉호상 구조라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사기단층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가 이쪽 서쪽으로 올라타는 복가다는 이게 굉장히 여기가 선상 구조가 직선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직선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구조들은 트러스트 벨트나 이런 데서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물론 자기가 발견한 활성단층은 직선상 어떤 그런 구조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심지지 구조는 서쪽으로 볼록한 이런 남곡 호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걸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관련해 가지고 찾긴 연봉지 단층이고요. 이 화강암하고 가우지대가 이 역도를 올라타고 있는 그런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양산단층 이 남쪽에서 통도사 근처에 하고 발견된 최근에 확인된 그 삼수단층하고 백록단층 그리고 가산단층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 남쪽 통도사 남쪽은 없다는 거는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도사입니다. 이 통도사 경내고요. 여기가 이제 삼술입니다. 여기는 백록리고 삼술이 여기 이제 여기 양산단층 고기죠. 양산천이 남쪽으로 이렇게 양산천이 흐르고 있고 여기 이제 하안 당구들이 이렇게 쭉 발달하고 평평하게 농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뭐 DM 자료는 한기환 박사가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만든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이미지가 더 선명하죠. 이렇게 어떤 양산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 좀 시그모이달한 이런 구조들도 있다. 뭐 하천이 만든 거지만 하천이 결국 만들었지만 아까 그 동아시아의 지질도 보여드리듯이 기반암에서 뭔가가 있고 그 위에 사기층이 덮여가지고 변형을 받으면 그 기반암 내에 어떤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 단층대가 여기에 양산단층대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데 그 양산단층대가 과연 어떤 방향,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걸로 가지고 선구조를 제가 그어봤습니다.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 P시어, R시어 하는 게 양산단층하고 평행한 리니어 만터들이 집중적으로 무시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런데 북동방향 이렇게 되는 것도 자르는 것들도 나타난다 하는 걸 생각해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서방향도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북서방향, 북동방향 나타나고 Y시어라 할 만한 양산단층에 평행한 단열들도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단층대 가보면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구조를 공교롭게 긋는데도 이런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안에 단층대 내부에 이런 단층대가 이런 특정한 또 구조로 지금 사기로 덮기가 있지만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활성단층을 찾는 것도 그렇지만 주 단층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추를 하고 물리 탐사를 하고 할 때 이런 입체적인 어떤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굉장히 좀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단면으로 해가지고 1위로 지나갈 것이다. 단면으로 또 가지고 그 단면으로 해가 단전 남북으로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런 북동방향, 북서방향 이런 것들이 교란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지질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화산암, 안산암이 있고 요 유문암도 가끔씩 나옵니다. 이거 용결 응례암 같은
요 연결 구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건 화강암입니다. 안양 화강암, 통도사 화강암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사기층들이 이렇게 역청들이, 화성 역청들이 덮고 있죠. 이 화성 역청을 자르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백악기 화산강력암이고요. 이것도 화산강력들이 이렇게 들어있으니 화산강력암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청산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의 뭐 수직으로 서가 있습니다. 단청대 근처라서.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청산, 화산암에서 나타난 청산 구조들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드래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덱스트랄 드래그죠. 이렇게 드래그 된 게 덱스트랄로 드래그 되는 그런 단청대입니다. 이 단청대고요. 여기 단청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파트인데 여기에 위에 사기층들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건 단청 구조로 이거 잘리는 거고요. 덱스트랄. 이 단청대는 여기서 거의 뭐 이게 북북동 방향이나 이런 건데 그 안에 발달하는 이렇게 자르는 단청들은 북동이나 그런 거다. 이게 이제 한 단청대 내나 뭐 교과서에 나온 PCRC가 이렇게 같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구조를 성구조를 끌 때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지고 거기에 이제 사기 단청 가우지하고 사기층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단청 가우지가 이렇게 위까지 올라와 있고 사기 역청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여기도 확실하게 트렌치는 안 해봤는데 사기단청이 여기는 있지 않느냐, 활성단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 그죠? 삼수단청 일대 하안당구면 이렇게 경평하죠. 경평하고 성구조를 이렇게 긋고 거기에 이제 요게 역청이 있고 요 위에 역청, 이 역청을 이렇게 안산함이 이렇게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단청으로 얼마나 올라탔느냐 보면 이렇게 역청들이 있죠. 이렇게 역청들이 있고 얼마나 여기 화강암입니다. 이쪽은 안산암이죠. 암상의 경계가 이 단청을 경계로 암상이 동쪽에는 안산암, 서쪽에는 화강암입니다. 그게 한 높이로 보면 한 7m 정도, 10m 정도의 고도차가 나지 않는 지금 문제 외관상 7m 정도 고도차. 이 단청면의 어떤 디테일한 모습이고요. 단청 사이에 가우지대도 조금 이렇게 있고 단청들이 있고 단청이 처음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청 조선이 이렇게 뭐 2개 정도 발달하고요. 단청면 바로 직상에서 위에서 보면 하안 당구면들이 이렇게 1.5m 어긋나가 있고 10m 어긋나 0.7m 어긋나 있고 이건 3m 이거는 오히려 정단청으로 떨어져 있는 동쪽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양상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 단청이 발견된 곳은 여기고요. 백록은 좀 전에 메인 코어 존은 여기고 여기가 삼수단청이고 그 리니엄은 1.5m 올라간 거, 0.7m 올라간 거, 그 다음에 3m 정도 푹 떨어진 거. 여기 아마 압축형 연결대가 아닌가 뭐 그런 뭐 포지티브 플라워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구조에서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삼소단청에 대해서 추가 작업 뭐 북쪽으로 트렌치했는데 그게 뭐 깊이 때문인지 나오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이제 가산단청인데 여기가 양산 시내고 도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청을 찾기 쉽지 않은데 북쪽에 있는 그 단청 가능성하고 활성단청 남쪽에서 화강암입니다. 금연산 화강암 서쪽에서 가산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발견된 걸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뭐 성구조를 한번 그어봤어요. 그건 오래된 지질도에다가 성구조를 그어보면 뭐 양반단청 직선상으로 이렇게 일단 그었고 화강암 내에 이렇게 염기성 다이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인클레이브들이 이렇게 이제 어긋난 단층으로 잘린다든지 하는 걸 보면 이거 북서남동 압축입니다. 이게 양산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데 인클레이브를 포함한 그 내부에서 보면 압축 방향을 이 전단 전리 같은 걸로 추정을 해보면 북서남동 방향이다 이거죠. 북서만다. 그러니까 울릉분지 남쪽 그 대마도 쪽에서 밀어붙이는 남동 북서로 밀어붙이는 그런 구조의 흔적들이 지금 이 양산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거죠.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는데 제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산인데, 여기 북정이고, 이건 양산 시내입니다. 시내는 뭐 도심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많이 해야 될 게 사실은 시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일수록 더 활성단층을 해야 되는데, 많이 사는 곳일수록 조사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갔죠. 가보면, 이 사랑채 있는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탁 튀는 이 남북 방향이죠. 그렇죠? 이런 튀는 지형이 있다 이거죠. 물론 뭐 산이 동쪽에 있으면 이쪽 동쪽이 높겠지만 이렇게 튀는 쪽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길이 가다가 갑자기 튑니다. 그런데 이게 요게만 튀는 것이 아니고 직선상으로 쭉 몇십 메다, 백 메다 이상이 쭉 튑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떤 동쪽이 서쪽으로 밀어붙인 그 구조 운동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여기에 공교롭게 좀 이제 땅을 팠죠. 북정이라는 곳인데 팠는데 이렇게 동쪽이 이렇게 다 높습니다. 보는 사진에 오른쪽이 동쪽이고 서쪽이 다 낮죠. 이렇게 올라탔는데 나는 이거 심정적으로 이 동쪽이 올라탔다는 그 생각으로 갔는데 이게 뭐 단층하고 평행하게 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단층에 이제 이 지형에 수직하게 판대가 있기 때문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가우지 머티리얼 같은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래그 되는, 이렇게 역단층으로 드래그 되는 게 있고, 이 노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신계리 단층 같은 데서 보면 역단층으로 올라타가 가장 스피셜한 파트로 가면 오히려 노멀로 떨어지는 게 신계리에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올라탄 구조가 있었고, 역단층으로. 그런 시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멀로 떨어지는 전단부에서 상층부에서 중력에서 노멀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게 아닌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가산에 경상남도에서 가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제 부지를 이제 많이 이제 절개를 해놨죠. 그게 이제 긁어보니까 요 화강암역들 있죠. 여기에 잘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수십 센치 올라가는 게 이 단층면이 두 개가 이제 발견이 됐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화강암역이 사가가지고 마치 토양처럼 이렇게 쭉 잘려버립니다. 이게 화강암역이 마치 토양처럼 이제 운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역단층으로 이렇게 잘리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사면을 정리를 하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단층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뭐 크게 봐가 두 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단층이 이렇게 두 조가 나타나는데 양산 단층이 거의 남북 내지는 북북동인데 여기서는 거의 뭐 지형상으로 남북 방향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 45도, 60도 이렇게 이제 아주 같은 방향의 단층이 같은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좀 전에 하상현 학생이 발표했던 그 몽골 북서쪽에 그 안행상 그런 단층들이지 않을까, 안행상으로 이렇게 짤룩짤룩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딸랑 하나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하부 역청이 있고 거력층이 있고 상부 거력층이 있으면 거의 상부 거력층 밑에까지 지금 잘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처음에 여기가 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여기 턱이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동쪽이 이렇게 올라온 이렇게 턱이 이렇게 가다가 탁 짙기 때문에 여기가 역단층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추정하는 면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역단층이 뭐 시어링이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뭐 확실치는 않고요. 그보다 좀 확실한 거는 여기서 역단층으로 이렇게 좀 단층 운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면은 지금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거를 이 단층들이 지금 자르고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분해가 된 거죠. 뭐 거의 단층을 마쳤는데 처음에 이제 삼수 단층이 처음 발견됐을 때 모습입니다. 좀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좀 찾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데 이렇고요. 요거는 뭐 삼수 단층 근처에 또 사기 단층 있을까 싶어서 강지윤 박사가 한동대 이렇게 뿌리도 다 자릅니다. 사실 이 사기 단층에 뿌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내가 이거 보고 좀 사실 놀랐어요. 이 뿌리를 다 깨끗이 이발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혹시나 사기단청 아닐까 하는 그런 단청들이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가산 그 택지인데 아주 절개면이 많습니다. 고고학 발굴지도 이렇게 뭐 숱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그렇게 깊이 파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사기단청은 없는 거고요. 가산단 그래도 하나를 이런 데도 보면 백상화 구조 비슷한 것도 있긴 있는데 뭐 나무 뿌리가 들어간 게 아닌가. 보면 이렇게 칡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이에 있어요. 목도 마르고 해가 칡을 좀 잘라간 이렇게 먹었죠. 이렇게. 그래가 칡을 먹고 힘을 내니까 그 나머지 가산단청 이게 이제 좀 하나가 또 발견된 것 같아요. 칡을 저걸 안 먹었으면 내가 발견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가 이거를 조성하고 하는데 우리 연구원 활성지구조 연구단 단원들 전부 다 이제 뭐 같이 공동으로 하고 했는데 발표는 제가 하지만 다 공동을 했고 부산대 손문 교수 팀들도 가산하는데 같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